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원입니다. 진실 씨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이 시간 열심히 제주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최진실입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작하자마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올해로 몇 년째일까요? 이건 쉽다. 이거 문제예요? 79년. 그럼 이건 또 아시려나? 지금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932년에 네. 우리나라 광복과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1932년.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잖아요. 솔직히 1932년이라고 하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범위를 좀 좁혀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1932년이 일제강점기잖아요. 네.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게 역사교과서에 늘 등장하는 거거든요. 1932년 일제강점기에 늘 나왔던 충격적인 사건. 그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의 순회에게 던졌던 윤봉길 의사. 오케이. 1932년 맞아요? 그럼 또 하나 더 있어요. 또요? 응. 또? 거의 다 왔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그 사건과 함께 네. 1932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은 이봉창 의사가 네.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었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실패했죠. 맞아요. 성공하지- 피해를 주지 못했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제주에서도 1932년에 이해 못지않은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뭘까요? 화면을 통해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1932년에 제주에서 있었던 제주 해녀 항일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두 분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의 역사, 문화, 자연을 알려주는 박물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인권운동과 또 항쟁과의 관계에 대한 또 노래의 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문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녀 항일 운동이 일어난 지가 올해로 그러면 92년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관장으로 계실 때 제주 해녀 항일 운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록물을 네. 내신 걸로 들었거든요. 예, 해녀 박물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는데 바로 이 책인데요. 제주도 해녀 투쟁의 사실입니다. 이 책은 1950년 8월, 1950년이면 이제 6.25가 한창인 그런 해인데, 현상우라는 분이 이제 이 글을 쓰셨는데,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이제 제주도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해녀 항일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여졌는가 전개 과정,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들이 또 활동을 했고 어떤 분들이 또 일경에 의해서 이제 검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해녀 항일 운동이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역사적 자료가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볼까요? 1931년 6월부터 이듬해 1932년 1월 말까지 대략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그 사이에 구자 성산 지역의 여성이죠. 해녀들이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제 항일 운동을 벌였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연인원이 17,000여 명이고 뭐 크고 작은 집회 건수가 한 248회가 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상으로 가장 큰 사건이었고 또 여성이 주도한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해녀들이 이 항일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당시 여성들은 사실은 거의 밤낮으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갔어야 됐죠. 사실 어린 아이들도 엄마 손을 잡고 학교가 아니고 사실 바다로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인들의 그런 착취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에 무지했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학을 통해서 배움과 지식에 눈떴던 그 해녀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이제 생존권 투쟁이 항일운동이 되고 이후에는 여성 인권운동이 되게 된 거죠. 일단은 처음에는 자신의 생존권을 그렇죠. 위해서 싸웠던 네. 건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항일운동으로 네. 커진 거네요. 네. 자, 그럼 당시 일제 수탈이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이야기 제주사에서 재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일 지역으로서는 해녀수가 가장 많았던 우도. 당시 바다는 섬 사람들이 일구는 밭이었습니다. 아이고 버치다. 오늘은 어디 바닥이 영 보이지도 않아 거기. 물건 얻기가 힘들어라 원. 수녀멍은 얼마나야? 아이고 해봤자 요만큼이다게. 아이고. 생사를 오가는 고된 물질 작업. 해녀들에겐 멈출 수 없는 생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매를 감당한 상인은 저울 눈을 속이기가 일쑤였습니다. 세근 반. 이건 세근.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재고 있어요. 빈말자 세근. 보균녀 두근 반. 보통 어제보단 하여운 거 닮은 뒤 두랑분한 족다이. 개매 맛이 좋긴 4-5건은 될 거 닮은디. 개매게. 거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 다 된 건 빨리빨리 치워. 순박하기만 했던 우도 해녀들. 저울눈 속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글 모른다 하여 속고 어리석다 하여 속고 어찌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인가? 방금 저 화면에 나온 강관수님, 저분 누구예요? 우리 해녀 항일운동에 불렸던 그 해녀의 노래에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바다에는 강관순, 육지에는 유관순. 네, 그렇게 하시면 좀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요. 우도 출신으로는 당시 그 제주도의 유일한 고등학교가 제주 농업고등학교였어요. 그 우도에서 농업고등학교까지 가려고 했으면 얼마나 학구열이 대단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력이 굉장히 좋아서 강필 선생님으로도 불렸습니다. 별명으로. 그래서 글을 항상 썼겠죠. 또 신문 기자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언론인 출신이세요? 네, 언론인 출신이시고요. 그 글 쓰는 분들은 어딜 가나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해녀로서 수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가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우도의 야학소를 만들어서 해녀들과 또 청년들한테 계몽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핵심 인물로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저울눈 속이는 거. 이게 뭐 비일비재했던 일이었죠. 뭐 하나의 이거 예일 뿐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일제 수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제주 해녀를 위해서 1920년에 제주 해녀업 조합이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됩니다. 예, 제주 해녀업 조합은 처음에 좋았어요. 우리 해녀들한테는 해녀들에게 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매 입찰을 통해서 이제 공동 판매도 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1920년대 한 후반쯤 돼서 제주도 도사가 해녀업 조합의 이제 조합장도 이제 겸직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제주도 해녀업 조합의 그 성격이 약간 변질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주 해녀에 대한 이제 착취의 그 본성을 보면은 일본 자본가 그리고 해녀업 조합 그리고 중간 상인이죠. 조선인 중간 상인. 이 세 곳이 하나의 세트가 돼서 결탁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트가 돼서 해녀들을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보면은 각종 수수료가 좀 있어요. 뭐 조합비는 이제 물론이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출가증을 주면서 출가에 대한 이제 수수료도 이제 받게 되고 또 입어
무속에 들어갈 때도 또 입어증을 이제 발급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수수료도 좀 받게 되고, 출가를 하게 되면 뭐 물질만 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또 거기서 또 이제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이제 선두라고 하는데 이제 중간상인 이분들이 또 그 돈을 좀 빌려줍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복리로 또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해녀들이 이제 가져가는 것은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 남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해녀는 거의 착취의 대상 그렇죠. 뿐이었네요. 그렇죠. 예. 아니, 어업조합이 해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잖아요. 근데 왜 이 조합이 어떻게 더 이렇게 착취하고 더 못되게 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된 거는 그 지정 판매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에 그리고 임금도 굉장히 늦게 지불하게 되고 이미 갖고 온 수확에 대해서 또 물건을 안 쳐주면 물건들이 다 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해녀들로 하여금 그 저항심을 계속 축적을 시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녀 항일 운동이 전초 작업이 됐던 성산포와 이제 하도리 사건이 이어져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녀들이 그 당시에 배움도 갖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무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1930년에 성산포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일명 이제 천초 사건이라고 하는데, 천초는 이제 우뭇가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지정 가격에 의해서 그게 이제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시가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건데, 그 지정 가격에도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천초 한 건당 20전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정 가격 원래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더 낮게 뭐 18전으로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바로 그 당시에 어업조합의 서기죠. 어떤 서기가 중간 상인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가격을 이제 낮춰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녀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이 항의를 하게 되죠. 근데 항의를 하면서도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항의한 그 사람을 또 이제 체포를 해서 한 달간 이제 구류를 또 시키게 됩니다. 또 바로 그 이듬해인 또 1931년 6월에는 바로 인근 동네의 하도리에서 비슷한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감태와 전복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산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의 청년들과 이제 해녀들이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항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업조합이라든지 그쪽에 가서 이제 요구를 했지만 요구를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뭐 제값을 못 받아서 좀 제값 다 달라 이렇게 그냥 단순한 요구였을 텐데 그걸 갖고 또 잡아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 번에 그런 경문 이제 그 사건이 있는데 하도리의 이제 오문규와 이제 부승님 이 두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껴서 경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산과 구자 일대에다가 그걸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일경에서 그 체포를 해서 그런 또 처벌을 또 내리게 되죠. 그 관제조합에 대해서 완전 반감이 극고조에 올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녀업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명분은 해녀를 어떤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해녀를 어떤 착취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당시도 해녀분들은 그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 생계 문제가 그 해녀분들한테 달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뭐 지금처럼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을 거고 뭐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이런 일을 계속 당하면 좀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배워야 할 것 같다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분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지막 화면 VCR에 나왔잖아요. 그 강관순 선생님. 네. 그분이 계시잖아요. 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다. 약간 기대감이 들죠? 들어요. 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치욕의 일제 수탈에서 살아남는 길은 문맹을 퇴치하는 것임을 깨달은 강관순.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좀녀가 글을 무슨 글이 꽉해. 하루 종일 물질러고 밭에 강일러고 바쁘고 빨래하는 것도 버청해. 아이고 못 갑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당하는 겁니다. 꼭 기다리겠습니다. 와주십시오. 와, 저 말을 1930년대에 한 거잖아요. 야학으로 문맹을 떨치기 위해 해녀들을 설득해보지만 고단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해녀들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생계를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에 굴하지 않고 강관수는 야학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구자면 등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이며 천자문, 산수 등을 가르쳤습니다. 더불어 항일의식과 민족주의 이념을 고취시키는 것 역시 잊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물질에, 밭일에 힘든 일상을 살아야 하는 해녀들에게 야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들 힘들고 지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치욕과 서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의 만행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힘들 내고 글을 익힙시다. 계속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힘든 삶이었지만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우도 해녀들의 의지 역시 대단했는데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우도 해녀들은 문맹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글만 알아도 좀 네, 도움이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익도 차츰 되찾게 되었는데요. 내근 반. 다음. 아니 무사 저울엔 6근인데 내근반일의 고람수가 봐 여기 저울에 내근 반이라고 표시됐잖아. 저울론도 모르는 까막눈 주제에 나서지 마라. 뭐 맛이? 내근 반 맛이? 아이고 까막눈은 나가 아니라 인혁인생이요. 아 이게 어떤 내근 반이라 6근이죠. 우리 이제 글이형 숫자형 다 알아. 옛날에사 글 몰라 수 몰라 당했지만 이젠 안 당해요. 해녀들이 따온 전복이며 소라는 해녀조합에서 지정한 상인만이 수매할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일본인과 결탁해 헐값에 해산물을 사들이려는 농간을 부렸던 거죠.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를 깨우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강관순의 야학. 차츰 해녀들의 참여도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문맹으로 인한 서름은 점차 줄어들게 된 거죠. 와, 아까 재현 영상이긴 하지만 누개가 까막눈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통쾌하고 또 글을 아니까 말자 6근이라고 했잖아요. 아, 또 강관순 이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니까 이 사건은 1931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932년의 역사를 이야기할 건데 네네. 그럼 1932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본격적인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1932년 1월 거의 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요구문을 이제 말을 하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1931년 겨울에 이제 해녀 조합을 통해서 어업조화 사무소를 향하는데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해녀분들은 이 어업조합 사무소를 어떻게 갔을까요? 아니 어업조합 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제주읍에 있죠. 제주 읍에 있고. 네, 네. 제주시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제주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자, 뭐 우도에서 네. 모여서 제주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1931년 그 당시라면 버스는 아마 없을 없겠죠. 네, 선생님 네.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뭐 소를 타고 가거나 뭐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좀. 저는 당연히 해녀분들이니까 수영 잘하시니까 바다를 물질을 해서 헤엄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네.
겨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이죠. 그러니까 추워서 또 그건 안 되셨을 것 같고. 네.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 배를 타고도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문제는 이제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육지로 가서는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또 다시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된 해녀 항일 운동의 날짜가 1월 7일, 1월 14일이 된 겁니다. 네, 해녀들의 그 겨울에 해상 진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육로로 진격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습이 어땠을까요? 약간 비장함이 또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먼 거리를 또 가야 되고 또 가서 이제 점거도 해야 되는데 해녀조합 사무실을 그러면 이제 며칠만 있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또 있어야 되거든요. 해서 우선은 가서 이제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될 것이니 먹을 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식량 준비했고. 그래서 우선 떡을 가지고 간다. 메밀떡을 가지고 간다. 그리고 가면서 뭔가 어떤 주변 해녀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어떤 그런 결의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머리에는 이제 수경을 쓴다. 그리고 손에는 이제 해녀들의 이제 작업 도구죠. 비창을 들고 간다. 아,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거기에 가서 어떤 요구 조건을 끝까지 이제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점거를 하더라도 이제 그걸 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상황들을 수시로 이제 보고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싸움의 그런 그 방침이 굉장히 이제 아주 잘 정해져 있었죠. 뭐 단순히 가서 뭐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그런 어떤 방침과 그다음에 그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작전을 내부적으로 해녀들이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네, 그날의 시위 현장이 또 궁금한데요. 재현 영상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1932년 1월 7일 이날은 세월이 장날이었는데요. 우도를 비롯한 세화, 하도, 종달, 시흥, 오조리 해녀 300여 명은 호미와 비창을 들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 해녀들과 장을 보러 온 군중들까지 가세했는데 이때 10여 명의 해녀 대표들은 강력하게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은 구체적이면서도 절실한 것들이었죠. 김옥련, 부춘화 등 당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해녀들. 이들은 20살 안팎의 어린 나이였는데요. 20살 안팎에. 이들의 항일 투쟁 소식은 빠르게 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야야, 니네 그 소식 들었어? 아이고, 세월이 소식마시 들었으다게. 우리도 강은에 힘 심어줘야 주게. 도사한테가 우리 억울한 사정 얘기를 해야 될 구다게. 어떤 안할 건가에 총든 외놈 스사들이 오다들지도 모르겠는 게 많어. 공하면 그건 조드라 좀쩌마는 몇 개라. 경험 걱정은 나중에 해도 괜찮아게. 우리가 누구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숨쳐먹어뭐 제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녀 아니라게? 그런 점녀가 뭐가 무서운 거라게? 다음 장날인 1월 12일 관제조합의 비인도적인 횡포로 해녀들의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고 이날 세와리에서는 2차 해녀 항일 시위가 벌어집니다. 순시차 세와리에 들른 도사와 호위 경관들은 시위대를 해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때 모인 군중은 수천에 달했다고 당시 언론은 밝혔습니다. 이날 해녀 대표들은 도사와의 직접 담판을 요청하고 어업조합의 부당성과 무성의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농성 중인 우리 좀녀들 절대로 해산하지 않을구다. 알았어. 알겠으니 일단 돌아들 가시오. 돌아가야 우리도 정책을 결정하든 뭐든 할 거 아니오. 저렇게 드센 여자들을 만나. 정말 해녀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실 겁니까? 그건 안 될 말이지. 지금 당장 광주에 연락해라. 광주에 말입니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대규모 지원군을 요청을 해. 그리고 말이야, 해녀들의 배후를 찾아. 저 무식쟁이 안한대를 조종하는 적색 분자들이 있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해녀들의 요구 사항을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뭐 배우를 찾아라, 경찰 뭐 지원 요청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요. 요구 조건을 5일 이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말은 해놓고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복 형사대를 그 지역 구자 지역에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쟁의 사건의 배우자를 이제 검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30여 명이 이제 검거를 해서 주재소에 갖춰 놓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하도리 해녀들이 그냥 순식간에 5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주재소를 이제 가게 되죠. 거기에 이제 검거되어 있는 청년들을 이제 sak방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또 한 번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시 또 인근 마을에 또 해녀들이 또 이제 모여들어요. 그 우도, 그다음 종달, 그 성산 지역에 있는 해녀들이 다 모여들어서 한 1000명 정도가 그 주재소 인근에 이제 모이게 되죠. 그와 함께 그 인근에 있는 면 주재소에 이제 경찰들이 또 응원을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회에 참석한 이제 지역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해녀들을 이제 해산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취하게 되는데. 네. 공포탄을 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 행동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쓰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총 쏘고 때리고 아니면 아니 근데 그 해녀들이 워낙 1000여 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이 그 해녀들을 상대로 해서 잉크를 뿌리게 됩니다. 잉크를 뿌리게 되면 하얀 옷에 그 잉크가 또 묻게 되죠.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 묻힌 잉크색을 보면서 쉽게 또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의 그 현장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동영상을 찍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잉크를 뿌려서 그거를 또 기록을 했네요. 치밀하네. 진짜 그 잉크는 또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안 지워져요, 근데? 그래서 잉크 색깔도 뭐 검정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어요. 그 당시 뭐 물소중이라든지 우리 그 옷은 흰색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흰색에다가 검은색을 입히면 거의 쉽게 식별은 안 되죠. 근데 이제 붉은색의 잉크를 또 묻히게 되면은 눈에 또 쉽게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해산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이 이렇게 단체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강관순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민족의식을 계속 고취시키고 또 문맹을 일깨워준 분들. 맞아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혁우동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혁우동맹은 뭐 강관순, 오문규, 김순종 뭐 이런 분들이 주동이 돼서 해녀들에게 어떤 민족의식을 또 고취시켜주기도 하고 또 야학에서 글도 가르쳐주고 새마른 법도 가르쳐주면서 해녀들 스스로가 어떤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강관순 선생님이 굉장히 또 유쾌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글도 쓰시고. 이수일과 심순애와 같은 그런 연극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 군들의 눈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리더들을 모으려면 구심점이 필요한데 우리 연극 공연한다. 우리 이번에 행사한다. 이수일과 심순애를 하면서 그때 노래를 가르치고 그때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 나갔던 거죠. 그 안에는 어쨌든 반일 활동은 네, 계속 그렇죠. 이어졌었고. 네, 네. 근데 해녀들 가운데서도 좀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많은 해녀들 중에서 앞에 나서서 이제 주동적으로 하셨던 분이 계신데 부추나 김옥년, 부덕년 선생님이신데 이와 함께 이제 고차동, 김계석 해녀도 있어요. 그리고 1월 12일 날 다코치 도사와 이제 담판을 할 때 해녀들 대표 5명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그 중에
부천화 김목련과 함께 뭐 강천순 해녀, 한희봉 해녀, 한양순 해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옥고도 치르고 가서 또 고문도 엄청 받으셨겠네요. 네. 기록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그런 고문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매질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 기구를 이용한 그런 고문, 심지어는 살을 태워버리는 그런 고문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검거가 됐을 때 혹시 좀 염려가 되는데 아까 그 강관순 선생님도 혹시 검거가 돼요? 1월 24일 날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26일, 27일 동안 대대적인 이제 검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강관순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1월 26일 날 이제 검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당시에 우도에 온 경찰들과 해녀들의 대치 상황을 또 재현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이때 강관순 역시 체포됐는데요. 아이고야, 우리 선생은 어디로 데려가는 거라? 못 간다, 못 가. 뭐야? 저리 비키지 못하네. 못 가. 못 간다. 우리 선생님 혼자 풀어드리지 못하겠냐? 이 나쁜 놈!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가. 뭐야? 검거 후 경찰이 우도를 떠나려 할 즈음 800여 명의 우도 해녀들은 결사적으로 그들의 통로를 차단하고 검거자를 구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공포탄을 쏘면서 간신히 탈출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당시 신문에 구체적으로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지도자를 잃게 된 거네요. 해녀들은 끝까지 지키려고는 했지만. 예. 강관순 지사는 이제 우도에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응원 경찰이 옵니다. 그 경찰에 의해서 이제 우도에 진입을 해서 청년 지식인들 한 11명을 이제 검거를 하게 되죠. 그 검거하는 과정 속에 강관순 지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배에 싣고 이제 성산포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우도면 해녀들이 모이게 됩니다. 한 800명 정도가 모여서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청년 지식인들을 이제 검거한 그 배를 이제 주위에서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잡아갈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포위를 하는데, 또 일행은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총을 쏘게 되죠. 공포탄을 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해녀들을, 물속에 있는 해녀들을 이제 진압시키고 해산시켜 놓고 다시 그 배는 성산포항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청년 지식인들을 이제 경찰에 인계시키고 또 재판을 받아서 또 옥고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녀 항일 운동과 관련해서는 모두 몇 명이나 검거가 된 거예요? 한 거의 6개월간에 뭐 선생님들 뭐 31명이 체포되긴 했지만 사실 해녀분들도 거의 100여 명 이상이 사실 검거가 됐어요. 그렇지만 해녀 우리 3인방 있죠. 우리 세 분이 이건 우리가 다 주도했다.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나머지 해녀들 다 풀어주게 되죠. 대부분 2년 이상의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 집단 주도한 그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정확히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짧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서 동원 인원수가, 거기에 참여한 인원수가 한 17,00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 건수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집회 건수가 한 248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제 해녀 항일 운동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해녀 노래잖아요. 또 해녀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어도 사나 뭐 다양한 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것과는 다른 해녀 노래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호도사나 그 해녀의 노래는 우리가 해녀분들이 일할 때 부르는 일노래, 그쵸, 노동요죠. 그 좀 공식적인 이름은 해녀 노젓는 소리예요. 네, 그렇지만 이 노래는 조금 다른 성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해녀 항일 운동 당시에 불려졌다라고 하면 네.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 강관순 선생님께서 네. 옥중에서 만들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전에 불렸겠죠.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본 바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 불려왔던 노래였고 4절 가사에는 사실은 그 일본군의 착취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옥중에서 이것을 정말 작은 종이에다가 써서 이제 오문교 선생님의 아내분이 왔을 때 이제 전달해 주죠.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에 붙여서 불러라 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죠. 그럼 1절에서 3절까지의 가사와 네. 4절의 가사가 네.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녀들의 삶의 애한 우리 가엾은 해녀 어디로 갈까? 그렇지만 4절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 일본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금지곡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전 지역 그리고 출가 물질을 하는 해녀분들까지도 많이 퍼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불리게 된 이유는 정말 그 가사의 힘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그 해녀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뭐 준비가 됐을까요? 됐겠죠? 우리 제주도에 우리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녀들 비참한 이렇게 해서 탄생된 해녀 노래는 그의 딸이 부르고 있습니다. 해녀들 비참한 삶살이 세상이 한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에 시달리는 뭐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 되면 돌아와 우는 아이 젖주면서 저녁밥 짓네. 하루 종일 하여선 본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도 안 오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이 착지기관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지해 간다. 가엾는 우리 해녀 데려갈까. 이 해녀 항일운동의 이 내막을 알고 이 해녀 노래를 들으니까 뭐 가슴도 먹먹해지고 또 슬퍼서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그 고 오정순 어르신이 노래 부르실 때 본인도 되게 복받쳐서 제대로 부르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또 네. 마음 아팠어요. 예.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떨 때 이 해녀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아마 모여서 야학에서 연습을 했을 거고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당부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기록하지 말 것. 누구에게 배웠다고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이유가 일제히 눈을 피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 투쟁 당시에 이 노래를 불렀던 네. 그런 모습들 네. 그 증언으로도 맞아요. 남아 있죠. 그 주민들의 증언에도 사실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리를 에워싼 해녀 군중들이 그 도사의 차량을 가로막고 해녀의 노래 우리는 가엾은 제주도의 해녀들을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문을 외치곤 했죠. 맞아, 힘들 때도 그렇지만 또 하나로 뭉칠 때 또 네. 노래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리랑 목동 하나면은 대동단결이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역시 그 노래가 주는 힘이 저도 굉장히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 계몽과 교육에서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이 갖지 못하는 힘이 있는데 감정을
가장 빨리 전환시키는 도구입니다. 우울함에서 억눌림에서 두려움에서 가장 빨리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노래거든요. 그리고 함께 불렀던 노래는 이게 다 축적이 돼요, 몸에.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함께 부르는 순간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노래는 특별히 그 시대의 이름도 인권도 피지배 계층이었던 이 여성들에게 정말 무기였던 거죠. 항쟁을 할 때는 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의 결집력이라는 네. 게 정말 상상 이상의 큰 힘을 네. 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사는 그렇다 치고 강감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네. 그럼 이 멜로디, 네. 이 작곡은 누가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입됐던 우리 서양 음악들, 그리고 또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노래들, 그리고 아직 클래식 명곡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사를 해서 우리들이 많이 불렀거든요. 역시 이 노래 역시 그 당시 유행했던 이제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노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이유는 멜로디의 힘이 아니라 가사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은 뭐 우리말을 모르는 뭐 일본 사람이나 뭐 경찰들은 아 일본 노래 지금 부르고 있구나. 우리 노래 부르고 네. 있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뭐 해녀 노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독립군가도 마찬가지로 외국곡을 이제 차용을 해서 거기에 내용을 좀 이렇게 바꿔서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가사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전파를 해서 결집된 의식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해녀들의 애환을 네, 그렇죠. 닮아냈다면 네. 4절 아까 가사 그쵸. 보셨죠? 네. 피와 땀을 뭐 착취기관이 막 착취하도다. 나오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가사들을 우리 해녀분들이 절대 잊지 못하는 게 그만큼 그 착취를 얼마나 받았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잊지 않고 계속 지금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 주체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대를 기록한 노래가 됐잖아요. 그들은 그냥 유행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적극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갖게 됐고요. 그 시대를 반증하는 전 저항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불렀던 노래를 우리는 역사적인 노래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는 그때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것이 우리 제주를 살게 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우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원곡일지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애국지사로 이제 추사된 분이 이제 세 분입니다. 그래서 부춘화, 김홍련, 부덕량 해녀분인데 다른 분도 계시죠. 김계석, 고차동 해녀, 아까 얘기한 뭐 한희봉 해녀, 뭐 한양순 해녀, 뭐 강창순 해녀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안 됐죠. 부춘화, 김홍련, 부덕량 지사가 된 것은 이제 그 수령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정이 돼서 한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주동적으로 또 그 항쟁을 또 이끌긴 했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수령 기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안 돼 있는데 굳이 뭐 수령 기록 아니더라도 그런 증언이라든지 맞아요. 뭐 관련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그 항쟁에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걸 또 제시를 해서 추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여했던 17,000여 명을 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변화라는 것은 뭐 한두 명이 뭐 이끄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17,000 명의 그런 해녀라든지 그 주민들 그런 것을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어떤 것을 또 기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또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새겨야 할 해녀 항일 운동의 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 여성이죠. 그러니까 제주도 여성은 약간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육지 남성이 제주도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면은 육지 남성을 보고 소망 잃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소망 있다는 건 소망요? 소망 잃었다. 그것은 이제 행운 잡았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만큼 불우한 환경일지라도 그걸 극복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저항의식이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주도 여성이 그런 이제 강인하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도 계속 이어받아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행동들이 또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꽤 소망이 이루셨어요? 저는 집사람은 제주도예요. 우리 박사님. 정말 세계적인 여성 인권 운동이 맞고요. 그 부분들을 저도 또 더 아카데믹하게 많이 앞으로 알리겠지만 정말 생존권 투쟁이라는 게 사실 그분들은 당시에 거대한 이념이 없었어요. 내 바다, 내 일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역사를 거슬러 보니 이게 어느 순간 항일 운동이 됐고 어느 순간 이게 여성 인권의 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해녀 항일 운동은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항일 운동을 넘어서 여성 인권 운동으로 가는 세계적인 저는 여성의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학자들조차 조선의 민족운동사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지니는 민중항쟁이다라고 할 만큼 그 의미가 큰 게 바로 이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진실 씨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뭔가 연약하고 작은 힘이지만 뭉치면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당시에 대규모 항일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아까 이제 화면으로 해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던 그 해녀 할머니의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가지고 좀 가슴이 많이 아파요. 맞아요. 네. 그 지금 막 먹먹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해녀의 노래 속에는 제주 해녀의 어떤 삶 그리고 항일 운동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90여 년 전 이 땅 제주에서 있었던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강인한 제주 해녀의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하루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신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진실 씨와 저는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